자, 오늘도 진단키트하고 치료제 이걸 동시에 같이 보려고 그래요. 왜 같이 보려고 하냐면 이 두 종목, 두 섹터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자, 켄타우로스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렸죠. 왜 켄타우로스인지. 몸은 말이고 상체는 사람이고 이게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상반신이 사람인데 몸이 말이라 이렇게 활 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사람이라고 되나 어쨌거나 그 켄타우로스에 그래서 왜 이름이 이렇게 젖었냐면 누가 트위터에 띄웠는가 봐요. 근데 그만큼 무섭고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오미크론이 발발했을 때 사실은 그 하이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BA.5죠. 이게 지금 퍼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켄타우로스가 BA.2.75예요. 이제 소수점 단위로 가요. 그래서 하이변이기 때문에 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국내 감염자가 첫 확인이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요.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데 걸렸다는 거는 우리 안에서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7월달, 5월달부터 굉장히 빠른 확산세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바이러스는 겨울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봄이 오면 좀 편해지는 건데 WH에서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진단키트라든가 어떤 치료제 관련이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BA.5보다 3.24배가 세대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힘든데 원숭이 두창도 아니겠어요. 원숭이 두창 고소리는 아니게 잘 돼야 돼. 빨리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도 지금 타격을 받잖아요. 그죠? 자, 미국 뉴욕이 정부의 긴급 백신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원숭이 두창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이런 친구들 흐름이 좋았죠.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증상이 좀 독감, 여드름 이런 거 비슷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WHO에서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자. 이거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게 되면 저도 자영업을 좀 하고 있지만 힘들겠죠. 그죠?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돈도 못 풀어요. 이제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아닌 거고 일단 WHO에서 비상사태는 유지할 거고 유지한 걸 나와 있고 또 하나가 이 얘기가 있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근데 거리두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꾸준한 검사. 그러니까 마스크 관련주, 마스크는 꾸준히 써야 되는 거니까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실제로 수를 본다는 얘기죠. 꾸준한 검사, 진단키트 당연히 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에서 오미크론 BA.5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고 이러한 이슈로다가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크게 올랐어요. 아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시간에 셀리드는 상한가 풀렸더라고요. 갔는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게 전부 다 코로나 관련주들이고 아까 보니까 잠깐 올라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이리타고 해서 이런 코로나 그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가 내일 바로 뛸지 안 뛸지 몰라요. 단지 중요한 거는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아, 요새 코로나가 심하구나. 진단키트가 쇠를 보겠구나. 근데 벌써 진단키트는 밑에서 30%에서 80%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과열이 돼 있어요. 일봉상에서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잘 사야 돼요. 저 뉴스가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잘 보고 산다는 얘기야. 저 뉴스만 믿고 또 막상 날아가는 거 고점에 사지 말고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바디텍 매드를 봤는데 어차피 최초의 살 자리가 여기였었어요. 이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 5일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월봉의 위치는 엄연히 낮아요.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은 괜찮아요. 굳이 단타 단기 하려면 딱 5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자 소마젠도 꾸준히 강하죠. 제가 이 친구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해서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래도 살 자리가 별로 없어요. 사기가 불편한가요? 물론 이런 친구들이 내일 금방 알려드린 이슈로 인해서 뛰어서 가거나 점프할 수는 있거든요. 어차피 목표가는 이 정도 돼요. 8,000원쯤 되는데 자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장기적인 지표가 돌아섰고 주봉에서도 이선 뚫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되는데 단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내일 빵 떴다 떨어지고 음봉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많죠. 이거를 맞춘다는 사람이 되게 신기한 거기 때문에 단타 단계 잘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좋고 여기 저항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제 여기 받고 떨어진 거예요. 이걸 뚫어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이 따라오려면 이왕이면 5일선 근처 사는 게 제일 좋고 또 한 번 만약에 내일 이런 이슈로 뜨려면 당연히 오늘의 저점이나 오늘의 종가 정도는 훼손하지 않는 자리 이런 자리에 사는 게 좋아요. 자, 진 시스템을 봅니다. 진 시스템도 보면 조정받고 밀렸다가 저런 뉴스가 있으니까 떴는데 아직은 싸요. 주가가 5개월선 돌파해주는 순간 전고점은 가요. 즉
갈 자리는 더 있는 거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있어 근처에 있죠. 요거 못 들어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예전에 진 시스템도 이런 자리가 제가 좋은 자리라고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뛰어서, 만약에 내일 5일선 회복해줬잖아요? 내일 1, 2%에도 뛰었다가 5일선 딱 찍고 나가는데, 5일선을 깨지 않는다. 그런 매수. 그럼 역시나 240원 뚫고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요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툭 사지 말고, 막 저 오미크론 이런 것 때문에 막 진단키트 날아갈 거 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살지를 계획을 짜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 EDGC는 어차피 자체 이슈도 있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아직 목표가 못 찍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20개월선이에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회복해주고 있는데, 일봉에서 봤을 때 5일선 회복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역시나 내일부터 5일선을 회복해주거나, 또는 5일선을 살짝 찍고 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점프할 수가 있어요. 아직 크게 안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EDGC예요. 제가 EDGC를 여기서 했었어요. 여기서 파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2차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있다 보시면 되고, 자, 팜젠사이언스입니다. 역시나 진단키트 관련된데 이런 친구들이 제가 해도 너무한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코로나 때만큼 떨어지냐고. 그래서 코로나 때 이런 걸로 영향으로 진단키트 영향으로 이렇게 떴던 친구예요. 물론 지금 진단키트 영향으로 이렇게 뛰는 데까지는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살자리하고 웨스타임만 잘 잡으면 되는데, 주봉을 보니까 입선 위에 있죠. 지금부터 20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웬간하면 60선 가요. 그러니까 60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만 원대가 돼요. 자, 60주선의 위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우리가 보통 수급주선으로 보는 60일선이 있어요. 이게 수급일선이에요. 주봉에서는 60주선이 돼요. 그죠? 제가 유일하게 주봉은 한자를 몰라서 한글로 써요. 저기 나머지는 한문으로 써요. 있어 보는 척 하려고. 자, 60개월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60선이 저항선이니까 갈 자리가 있죠. 갈 자리가 있다. 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 내가 이 친구를 샀을 때 내가 먹을 폭이 있는 거예요. 월봉 저 높은 데 사는 건 먹을 폭이 없어요. 몇 프로 먹자고 그걸 먹어. 그 이어먹어를. 그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매물대를 뚫었어요. 자, 오늘 지켜줬습니다. 오늘이 베스트 타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5일선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팜젠사이언스는 땅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팜젠사이언스 같은 친구들을 관종에 넣어놓고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종에 넣어놓는 거는 지금 막 상한가하고 날아가고 이런 걸 넣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건데 그 종목이 이왕이면 여기 왔으면 좋겠어. 그냥 관종에 넣어놨다가 돈 준비하고 있다가 그 자리 찍고 나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세 있는 거죠. 요렇게 계획을 짜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수익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수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특히 단타에서 뭐 중장기 상관없는데, 중장기도 물론 당연히 손절이 먼저지만 수익을 먼저 단타에 생각을 하게 되면 내동매매를 하게 돼요. 꼭 물려요. 근데 손절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동매매를 안 하게 돼요. 무서워서. 왜냐면 나는 팜젠사이언스를 또 5일선에 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기 막 8% 뛰어서 가. 얘를 어떻게 사요? 8% 손절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손절 먼저. 내가 어느 자리에 끼면 손절해야지. 손절 이 생각만 하다 보면 굉장히 주식을 안정적으로 좋은 자리에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내가 어디서 주식을 살 건지를 잘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상자이얼은 이제 좀 겁나요. 이 친구는. 사실 제가 이때 얘기했거든요. 이때 5일선 안 깨면 됩니다. 그랬더니 21선 찍고 그냥 날아갔어요. 상한가를 가고 점프했다 또 들어 올라가는데 지금 사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240에서 안 껴도 되거든요. 이건 좀 센스 있거나 단타 단계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돼요. 사실 갈 자리는 더 있어 보여. 이게 60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7,690원이거든요. 근데 60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같은 날 그냥 빵 때릴 수도 있어요. 물론 떨어지면 안 사면 돼요. 자, 일봉에서 보니까 그 자리가 240일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만약에 시가가 떠서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보면 해요. 이건 단기 단타 얘기예요. 그래서 단타 단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미리 공부해 놓는 거죠. 미리 공부를 해놔야 내일 뛰 들어가질 않아요. 오늘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내일 엉뚱하게 뛰 들어가서 물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상자일도 우리가 공부를 해놔가지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데 뛰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고. 공부를 해놨으면 저기 살 일이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자, 이런 상황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수젠텍을 봅니다. 역시 많이 올라와서 좀 무서워요. 물론 더 갈 자리는 있어요. 드디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20개선을 뚫고 있어요. 그만큼 매기세가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막 BA2.75 같은 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이 강한데 원숭이 도착까지 터지는 바람에 더해요. 여기까지 가락률이 있어요. 단 20개선이 17,200원대를 깨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6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60선을 깨지 않으면 일단 이전 고점까지는 한 번 더 뛸 확률이 있어요. 자, 이거 풀렸죠. 투자주의가 풀려가지고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데, 자, 5일선 깨지 않는 자리 매수. 깨면 손절. 종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목표가가 2만원대까지는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진매트리스죠. 진매트리스 아까 몇 분이 사실은 말리긴 했는데 살려면 5일선 근처밖에 없었거든요. 아까 240 뚫고 나가길래 좀 불안해서 냅뒀는데 날라갔습니다. 먹을 건도 있어요. 20개선 갈 것 같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선 뚫고 있는데 내일 잘 봐야 돼요. 자, 주봉이라는 게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완성이 되거든요. 지금 뚫고 있으니까 내일 또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 이걸 안 깨야 되는 거고, 만약에 60선 밀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5일선 근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시젠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엄청난 영광이 있었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죠. 우하향 중인 종목은 무조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엄연히 우하향 중이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주식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우하향하는 주식을 자꾸 건드리면 엄청난 손실이 와요. 단지 단기 반등 정도 노리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정도까지 영광은 못 찾을 것 같은데 지금 뛰면 어디를 가냐? 한국 BNC가 가는 자리가 여기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보고, 대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야 가는 거예요. 그 자리 여기겠죠. 이 5개선. 5개선 뚫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드렸죠. HLB 글로벌이 지금 저길 못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정확히 43,000원대가 돼요. 따라서 43,000원대 이런 자리를 깨지 않아야 이 친구는 최종 목표가, 최종은 아니지만 6만원까지 갈 수 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최종은. 자, 주봉에서 있던 위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시세를 사겠다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20주선 깨지 않는 홀딩. 일단 60주선 단기로 팔까? 지금 다른 진단키트들은 60선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젠도 가락률이 굉장히 커요. 일봉에서 보면 5일선 회복해졌죠. 간단해졌죠, 이제. 5일선만 안 깨면 내일 매수. 그러니까 저런 진단키트가 아까 갔던 이 뉴스로 인해서 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뉴스는 또 저녁 때 나와요.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진단키트가 다시 한번 뛰다. 뉴스는 뜬 다음 나와요. 자, SD 바이오센서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이 수젠텍 인원이 날아가는 이유가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또 없다는 얘기 많이 딸린대요, 다시. 그러니까 SD 바이오센서가 뛸 수 있죠. 자가진단 키트의 대표적인 회사예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갈자리는 있는데 딱 맞고 떨어졌어요. 이게 1차 목표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차 목표가는 어디냐? 56,000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니까 항상 알려드렸죠. 이 20주선과 60주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내일을 잘 보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내일 굳이 매수하겠다 똑같아요. 지금 다시 회복해줬죠. 5일선은. 그만큼 매기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면 돼요. 요렇게 계획을 잡고도 하셔야 되고, 랩지노미스도 굉장히 강한데, 사실 랩지노미스가 20교선을 깨지 않으면 되고, 목표가는 일단 요까지는 가요. 만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깨지 않는 조건에서 주봉을 봅니다. 뚫어주고 있죠.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이 60주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갈 자리가 있는데, 대신에 많이 올라왔으니, 적게 올라간 게 아니죠, 지금. 진단키트 관련들은 적게 올라온 애들이 없어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거의 30%, 70%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칼같이 하고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손절 못해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진단키트 뭐 저래 올라간다며. 그 얘기는 3, 4일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랩지눔을 사겠어. 만약 저를 예를 들면 랩지눔을 사겠어. 어디서 사냐? 240원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엑세스바이오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기도 하고 역시 진단키트 쪽인데 잘 올라가죠. 예전에 엄청나게 대단했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최초에 20개선을 목표를 잡았거든요. 뚫었어요. 자,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개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강력한 60선 뚫었죠. 저도 이렇게까지 강력할 줄 몰랐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펴지고 저렇게 강력한 변이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건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지금 세계인들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자, 따라서 일봉에서 보면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겠는데, 역시나 5일선이죠. 그죠? 5일선 근처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휴먼시스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진단키트 관련 회사죠. 우리가 최초 얘기한 거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변곡점을 다 뚫고 가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처음엔 여기 맞고 떨어졌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자리가 22,000원이고, 주식은 월봉에서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왼쪽 선에 사는 거야. 엄연히 오른쪽 산이죠.
단기 반등 정도 보는 게 맞고, 이런 친구들은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 단기로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 단타 단기예요. 뭐 또 여기서 막 물려가지고 중장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타 단기란 얘기는 손절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자, 2차 목표가가 22,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와가요. 22,000원 아니구나. 23,800원.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5일선 기준이죠. 그죠? 5일선 기준을 보는 게 맞고, 내일 만약에 어떤 뉴스로 인해서 음봉으로 여기서 딱 높게 출발하잖아요. 아마 그게 출발선에 제일 높고 음봉으로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초가가 너무 높게 떠서 출발하면 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레고캠바이오를 봅니다. 레고캠바이오를 보면, 자, 5일선을 유일하게 회복 못 시켜줬는데, 월봉에서 보면, 아직 발자리가 좀 더 있죠. 5개선만 들어가자 하면 돼요. 엄연히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지금 휴마시스나 이런 친구 여기 갔는데, 휴마시스나 엑세스바이오가 저기 갔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매수 타임을 잘 잡아야 되고, 주봉에서 그 무섭다는 60 맞았죠. 자, 60주선을 맞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예전에도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는데 좀 애매해졌죠. 딱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냥 11선에서 매수, 깨면 손절. 그럼 5일선 회복해주면 매수, 안 깨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네오캠바이오도 제일 좋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며칠 전부터 알려드렸는데 어제도 5일선 깨지 않는 자리 매수, 오늘도 마찬가지죠. 단기를 짧게 칠 때는 21선 근처가 매도가 맞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10% 수익이 났죠. 자, 내일 물론 원숭이 도창 관련해서 여기서 뛸지 어떨지 몰라. 그럼 기다렸다가 그냥 5일선 오면 또 사면 돼요. 음봉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거 음봉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5일선 근처 사면 되고, 음봉으로 떨어진 게 무서우면 기다렸다가 다음날 여기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5일선 근처 매수 진행하는 게 맞다. 바이오니아는 대단하죠, 이 친구. 많이 올랐는데 사실 바이오니아가 20개선 뚫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만 안 깨면 돼요. 34,000원대가 되고, 주봉에서는 강력한 60선 1차 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셔야 돼요. 내일 잘 보고 계시다가 5일선 근처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 딱 기준 잡고 하셔야 돼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밀리면 심하게 밀려요. 그래서 급하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상한가 가고 이날 갔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오른 거예요.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온 종목은 급하게 떨어지기도 하니까 꼼꼼히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노포커스인데 이 친구가 나름 요새 좀 끼가 있어요. 자, 제노포커스인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해도 넘어갈 만큼 떨어지긴 했어요. 목표가를 찍었어요. 항상 20개월선이 첫 번째 목표가가 돼요. 자, 5개월 선에서 보면 5개월 선에서 봤을 때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6,100원대가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 희한하지 않아요, 이거? 저렇게 60주선이라는 친구가 강력한 거예요. 대신에 맞고 떨어졌으니 조정이 오겠죠. 나는 20주선 근처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 일봉에서 5일선 근처 사면 되는 거예요. 내일 같은 날 5일선 또 찍고 나간다. 그럼 매수. 그럼 또 하루 정도 재밌게 수익 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중장기 투자할 친구들 아니에요. 예전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단기 단타로 보는 게 좋은데, 어떤 종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뛰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리 원숭이 도창 이쪽이라도 시장이 어째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자리를 잘 보고 사야 된다. 단 사면 자리만 잘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몇 개 보고 있는데 골드퍼시픽 정도 볼만해요. 목에서 잘 지켜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어제 한 15% 갔다 왔는데 안 깨고 있죠. 이런 친구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파면 리스크가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죠. 요거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거고, 매수하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야 되는 거고, 자, 월봉에서는 5개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개선만 깨지 않으면 20개선까지 갈 수 있는 좀 좋은 모습에 있어요. 오늘 이 친구 땄다 왔어요. 8%? 어제 그린 거고. 자, 강스텐바이오 같은 친구들도 오늘 같은 날 21선 자리들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내일부터도 역시나 5일선 깨지 않으면 우리가 올리지 말라고 해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뉴스가 떠요.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자, BL은 너무 강해서 고민 중인데, 역시 BL도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딱 맞아요. 딱 5일선 기준 대응해 보면 아마 한두 번 더 갈 자리는 있으니까 이날 거의 한 24% 갔다 왔거든요. 어제 음봉, 오늘이 매수 타이밍인데, 자, 어쨌거나 5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옵티팜도 괜찮은 거예요. 옵티팜도 앞전에 대량거래 터졌죠. 이때 18% 뛰었어요.
18% 뛴 친구가 아직 5개서 남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진단키트도 좋긴 한데 진단키트보다는 치료제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살 친구들이 많아요. 자, 셀리드가 시간에 많이 갔죠. 어제 음봉, 오늘 5일선이 중요한 자리라고 그랬죠. 제가 그 장중 실방할 때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런 자리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좀 이런 게 중요하고 셀리버리도 무상증자 이슈가 있긴 한데 역시나 5일선 같은 자리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돼요. 한국 BNC는 실제로 더 갈 자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매물대가 얇아서 자, 딱 20개선이 목표가예요. 진원생명과학이 20개선 근처 갔다 온 거거든요. 이 친구도 15,000대가 제 목표가라고 알려드렸죠. 그러면 거기까지 갈 확률이 높은데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따라서 진원생명과학이 유바이로직스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유바이로직스도 어제 음봉 떨어지고 오늘 21선 중요한 자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10% 이상 올랐죠. 시간에도 올랐어요. 내일 같은 날 살짝 밀려서 5일선 근처가 온다거나 이런 데를 와야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쫓아가 사지 말고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면 요렇게 살만한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 바라고. 저 유틸렉스가 뭐 걸리라기 어쨌든 뭐 신경 쓰지 마요. 그냥 21선만 안 깨면 살만한 거예요. 따라서는 치료제 관련주들 자세히 보시고 치료제 관련해서 나머지 종목들 궁금하면 역시 제 재생 목록 가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단키트 치료제는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하고